잊었을까봐 들켰을까봐 마음 졸이던 날 기억해. 난 참 목소리가 좋았어. 같이 걸을 때도 좋았어. 그래 그럴 때가 있었어. 가슴 시리게 사랑했었던 날 있었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이던 그날도 취했었던 그 밤도 많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슬퍼 울던 그날도 빛을 대던 그 밤도 많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여전히 때로 사랑은 참 외로워. 그래 삶이란 늘 어려워. 알아 우리 함께 했던 날 가슴 시리게 사랑했었던 날 있었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이던 그날도 취했었던 그 밤도 많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슬퍼 울던 그날도 빛을 대던 그 밤도 많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여전히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스토어하는 재미 뉴스 프리데스크. 저는 둘째 아들 이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아 자꾸 오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김민호 아나운서. 이 정도면 뭐 준 고정 멤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러다 고정 깨차겠어요. 조심해요 김민호. 네, 아,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오늘 하루 또 맡게 됐습니다. 또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아, 그럼요. 열심히 해봐야죠 또. 네,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를 해서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의사분들이 우리가 그러면 백신 접종 돕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행법상 사실 한의사분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한의사협회가 성명을 냈는데요. 면허 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가 없다.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한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뭔가 든든하기도 하고, 그죠? 예, 약간 네. 미묘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아, 참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 그러면- 자세한 소식은 본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읽고 저희 출발할까요? 네, 네. 오늘 곡은 이사나님이 신청하신 첫사랑이었어요. 네, 그 저희 드라마 MBC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OST였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들려주셔가지고. 저희. 네네. 네, 댓글로는 제 얘기가 많네요. 정오 뉴스 잘 봅니다. 아, 그러게요. 12시 뉴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봐주세요. 아, 너무 다르다고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진중하게 해야 돼서. 김희준 씨가 예. 저희 집 근처에서 화재가 났다고 타이어 공장에서 오. 피해는 없으신지 그러니까요. 괜찮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큰 화재가 아니길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민호 아나운서가 주식이 떨어져서 거지됨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 장이 안 좋아서 좀 기분 상하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아, 저도 많이 상했어요. 오늘. 자, 그렇습니다. 김민아 아나운서 울고 있더라고요. 아까 전화했는데. 네. 예, 뭐 저에 대해 반갑다고. 노래 신청하신 이사나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김희봉님이 언제였는지 첫사랑이 제목이라니까 언제였는지 하셨습니다. 예, 아, 이게 예전한 옛 추억의 아스라에 잠기셨네요. 네. 기억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민호형 위기설. 네. 네. 오늘 성지영 기자 생일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댓글로 보내 축하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생일이 달가울 나이는 지났지만 그래도 축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사랑도 가물가물한 우리 성지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코너 시작할까요? 네. 네, 오늘 프리초대석 시간에는 스트레이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동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격이죠. 네. 여기 세트도 좀 많이 바뀌고 저희 또. 엄청 틀을 좀 갖췄네요. 이제 좀 일단. 그럴 때 보이나요? 의젓합니다. 틀을 좀 갖췄네요. 네. 아, 오늘 벌써 149회입니다. 저희가 좀 그래도 많이 좀 변화를 하고 있어요. 네. 딱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쿠팡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사실 네. 쿠팡이 뭐 뉴욕 증시 상장 때문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뭐 쿠팡의 최대 강점이라면 로켓 배송. 로켓 배송이고. 네. 저도 오늘 아침에도 받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회원인지 좀 됐고 너무너무 네, 네.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 화려한 쿠팡의 이면을 취재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취재하게 된 거죠? 일단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서는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자꾸만 죽는다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 죽음을 가장 먼저 취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실 후배 윤상문 기자가 본인이 있는 그 사회부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뤘어요. 네네. 뉴스로 한 2분, 3분 정도 다뤘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도 지켜보고 있었지만 뉴스를 다룬 뒤에 일단 댓글이 뭐 1000개 넘게 달렸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네. 네. 심각했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일단 첫째는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보도 뒤에 제보가 회사로 엄청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한 20건이 들어왔어요. 오. 그러면 보도가 나갔는데 제보가 들어온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해소가 안 됐다는 뜻으로 저는 봤어요. 그쵸. 그 네네. 보도 가지고는 음. 이게 지금 얘기를 다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네. 진단을 한 거고 네. 노동자들이 SOS를 지금 친다. 왜냐면 MBC가 이걸 다루려고 하는구나. 그럼 좀 더 다뤄주세요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그런 그쵸.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저희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정면으로 한 40분 동안 한번 탈탈 한번 다뤄보자. 네. 털어보자. 다뤄보자. 네. 네네. 그렇게 네. 해서 좀 취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착수는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네. 그 전에도 자전거 타고 배달을 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또 네. 체험형 기자분들 참 많은데 일단 대단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도 다녀왔어요, 쿠팡에. 네, 일단은 가서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 갔고요. 네. 뭐 일단 소감은 첫 인상은 약간 좀 과장 좀 못해서 네. 훈련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 오. 훈련소. 왜냐면 이제 아마 거기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있긴 한데 이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두기와 뭐 한 네. 줄로 이동하기를 엄청 철저하게 지켜요. 네. 이제 가서 보니까 이미 이제 방한복으로 옷을 갈아입은 노동자들이 이를테면 뭐 구령 같은 거에 맞춰서 그 작업장 안으로 한 줄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막 소리를 엄청 지르더라고요. 막 한 줄로 서세요. 한 줄로. 막 이제 자기들 또 짜증 나는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강압적인 느낌이 좀 들 수 네, 이거 있겠네요. 상당히 이거 뭐지 이거 일을 하러 왔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느낌이 좀 쎄한 게 일단 첫째는 있었고 기본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네네. 그렇게 하고도 들어가서 일을 또 시작했는데 배치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배치만 홀랑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바쁘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그 관리자들이 너무 바빠서 일도 설명도 안 해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네,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배우고 나면 간단한 일이지만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로그인조차도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앞에 분한테 물어보고 결국 이제 그 관리자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일종의 그날 하루의 동료를 통해서 일을 배우고 눈치껏 이제 눈치껏. 어깨 너머로. 네, 어깨 너머. 그 어깨 너머도 처음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물어봤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죠. 일단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군대 훈련소라니까 뭐 어떤 분위기일지 좀 상상이 되긴 하는데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저녁 6시 반. 저녁 식사 1시간은 쿠팡에서 유일하게 주어지는 휴식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다 끝나기도 전에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하나둘 작업장으로 가더니 일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거 컨베이어 벨트 안 돌아가도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그냥 내리라고 강조하잖아요. 작업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작업 속도를 중시하는 이유는 마감 때문입니다. 마감은 포장이 완료된 상자가 배송 차량에 실려야 하는 시한인데 오후조 근무 8시간 동안 마감은 5번.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반마다 찾아옵니다. 관리자들은 마감을 맞추기 위해 수시로 노동자들의 속도를 체근합니다. 한참 일을 하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시 시작하자마자 관리자가 다가옵니다. 제 작업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다니 뭔 얘기예요? 앞에 나오시게요. 그 앞에 왜 나와야 돼요? 저랑 얘기 좀 하시게 앞에 나오시게요. 무슨 얘기?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더니 더 높은 관리자에게 넘겨졌습니다. 아니 노동자가 일하는데 화장실 간다고 얘기도 들어요? 아니 노동자가 일하다가 노동자가 지켜야 될 정말요. 화장실까지. 네네. 네. 크리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제 반응 주고 계신데요. 네. 크리스 김님이 지난주 스트레이트 봤습니다. 많이 놀랐네요 하셨고 서민채님이 이동경 기자님 딱 취재 타입인 듯해요 하셨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이시죠? 현장 취재 타입이라는 얘기신 거죠? 그쵸. 현장에 예, 자주 나가라? 네, 예, 예. 좀 나가서 직접 밀착 취재해라 이런 현장에 의미신 것 있다면 언제든 같고. 가야죠. 네네. 네. 뭐 카이로스님이 쿠팡 지옥 훈련소라고 말씀하셨고 예, 예. 네. 심은정님은 보셨나 봐요. 속도 느리다고 계속 자리 바뀌는 게 좀 웃었다고. 맞아요. 피엔캐로님은 노동자 쥐어짜서 미국 증시 상장하는 기업 이게 혁신은 아니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본질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녁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막 알아서 그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그러니까 조금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녁 시간에 뭐 한참 남겨두고 일을 하러 간 건 아닌데 네. 거의 이제 그 즈음이죠. 그 즈음인데 네네. 이제 알아서들 들어가시는 거예요. 밥을 드시고 들어가셔서 일을 하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레일은 안 돌아가요. 이제 레일이 돌아가야 포장백을 이제 제 공정에서는 포장백을 던져서 레일을 보내고 계속 포장해서 보내고 할 거 아니에요. 레일이 멈춰 있으면 이제 가지를 않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이제 포장백을 쌓아가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레일에 한 번에 올리면 된다 그거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아까처럼 속도가 계속 이제 좀 이따 이제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녁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그 1시간 동안에도 이 성과 측정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 1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속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작업 속도가. 그래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온 김에 그냥 일을 좀 더 한다. 미리 작업을 한다. 네. 나중에 이제 호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차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는 보고 놀랐던 게 그 화장실 갔다 왔는데 중앙으로 불려간 네. 조금 다소 황당한 그런 좀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상황이었나요? 우리 이희준 아나운서가 황당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쿠팡에서는 너무 일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안 갔는데 바로 이 현장이 캐치가 된 거잖아요. 네. 일상이라는 네. 거죠. 이 얘기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제가 일을 한 지가 이제 4-5시간 정도 된 상황이니까 이제 몸의 생리 반응성도 이제 한번 그쵸. 갔다 오긴 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이걸 참으면서 예. 일한다는 거는 생각을 안 했고, 아니 왜냐면 난 일을 더 몸에 부담을 덜고 잘할 수 있는 거니까 화장실 당연히 화장실 왔죠. 갔다 와야죠. 뭐 그거까지 네. 못 가게 하는 건 말이 안 갔다 되죠. 왔는데 바로 이제 저한테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빨간 조끼를 입고 계시거든요. 관리자분들은 이제 빨간 조끼가 저한테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속도가 느려서 속도가 안 나오셔가지고 좀 상담을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이게 화장실에 갔다 오면 바로 직후니까 내가 이제 뭘로 온지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이제 화장실 때문에 속도가 떨어졌다고 한마디를 하러 왔구나. 그래서 이제 좀 투명스럽게 대하니까 이제 자기선에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를 중앙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이제 화면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모습인 거고, 그랬더니 갔더니 이제 보신 것처럼 뭐 노동자의 의무다. 노동자가 지켜야 할 의무다. 보고는 화장실에 간다고 보고하는 거는 노동자의 지켜야 할 의무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 모자이크가 됐지만 그때 그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분의 그 실실 웃으면서 저한테 뭐 그분이 뭐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한 명의 그날 노동자로서 일했던 저의 경험 속에는 그분의 그 묘한 웃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모욕적이었습니다, 상당히. 네. 감정적으로. 그럼 좀 느껴졌어요. 화가 많이 나셨던 게 사실 느껴지긴 했어요. 저도 화 안 냈어야 되는데. 예. 참. 좀 그 순간에 이제 사람으로서 바뀌는 그 표정과 이런 게 또 감정적으로 또 그럼요. 있으니까. 누구라도 사실 네. 그런 상황이면. 감염된 젤라툴님이 이동경 기자님 울컥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아유, 참.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네. 누구나. 근데 사실 이게 왜 노동자의 의무라는 건지는 좀 저도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화장실 가는 걸 왜 보고하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노동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한결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동선을 확인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겪어본 바 또 그리고 많은 전현직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분들을 만나면서 들은 얘기로는 예. 판단하기에는 이제 속도가 안 나오니까 쪼는 것 같아요. 네, 좀 왜냐면 어쨌든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일에서 손 놓고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쿠팡 물류센터가 화장실이 멀어요. 작업대에서. 또 멀어요? 이게 한번 갔다 오면 시간 상당히 잡아먹어요.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뭐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그러면 이제 관리자분들은 이제 미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빨리 하나라도 더 물건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네.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속도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공정을 옮겼죠. 좀 더 쉽고 좀 더 단순한 뭐 어차피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도 좀 더 단순한 공정으로 옮겼죠. 그리고 제가 자리에 비우니까 제가 그 간 공정에서 속도 잘하시는 분 2분을 호출해가지고 그 라인으로 보내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바톤을 했군요. 바톤 터치한 거죠.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메워야 되는 어떻게 보면 또 미안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거네요. 민망하죠. 네. 약간 그죠. 그리고 그 순간 비교도 되는 거고, 아니 뭐 그분하고 뭐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하루 지나면 서로 뭐 모르는 스쳐 지나가겠지만 그날 하루 동안은 뭔가 죄책감도 말 느껴질 수도 못할 있는 뭐가 거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예 밥기님은 참으면 병걸림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IM 써니님이 쿠팡 웅남 이동경 기자님 늘 응원한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속도 이런 말이 계속 나와서 네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이 개념을 뭐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다가 그냥 이제 조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좀 기다렸는데요. 예. 쿠팡의 노동자들을 조련하는 이 마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쿠팡에 가면은 이제 PDA 같은 단말기를 하나 지급받거나 이제 서서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작업대 앞에 노트북이 하나씩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바코드를 찍고 뭐 물품을 다른 공정으로 옮기는 게 기본이니까 왜냐면 단계별로 물품이 옮겨서 박스에 쌓여서 나가는 게 쿠팡의 그 물류센터의 일이니까 이제 네. 바코드를 찍어가면서 물품을 계속해서 옆 라인으로 옮기는 건데 이제 그 바코드를 하나씩 찍는 게 이제 그 물품 하나가 처리된 거고 네네. 그거가 이제 시간당 몇 개를 그렇게 바코드를 찍어가면서 처리를 했느냐는 게 이제 유닛 퍼 아워 UPH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영학에서는 그냥 성과 측정 지표라고 그렇게 원래 나와 있는데 이제 네네. 쿠팡은 이게 다른 그동안의 공장과는 다른 게 실시간 측정이 되는 거예요. 어. 이 삑삑삑삑삑 하는 게 이제
여기에 측정만 되면 그나마 상관은 없는데 요게 이제 또 그 무선망을 타고 이제 관리자의 노트북에 차곡차곡 쌓인. 그러면 이제 그럼 관리자는 이제 딱 자리에 서서 1등부터 꼴등까지 리스트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저처럼 속도 안 나오는 놈도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이제 속도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불러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물론 성과 측정은 필요하지만 이런 그 즉시적인 성과를 즉각적인 그 수치를 바탕으로 한 노동자를 이렇게 옥죄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영상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라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가서 했는데 그 질문을 했죠. 네. 영상에는 아직 안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왜 얼마나 속도가 안 나왔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평균보다 얼마나 안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지금 잘하고 계신 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와서 공정 이동 조치를 내린다는 거예요. 평균이 아니라? 네. 근데 이게 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노동자분은 평균으로 걸려서도 가기도 하고 저처럼 속도가 가장 잘 나오는 분의 얼마만큼밖에 안 됐다라고도 하고 뭐 그날 물량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이 정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때 설명을 한마디를 더 물어봤을 때 기사에는 안 담겼지만 설명을 한마디 더 들어본 게 그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왜 내가 최고 잘한 사람 나 첫날이다. 내가 왜 최고 잘한 사람한테 그 비교가 당해야 되냐. 경력직과 비교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사실 신입이. 네. 그랬더니 이제 마감이 코앞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속도가 빠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자리를 공정을 이동하니까 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아리동절님이 저분 억울한가 봐 울려고 해 우리 이덕기 기자. 그만큼 진짜 힘든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좀 복잡한데. 근데 사실 네. 이동경 기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취재를 위해서 이제 하루 체험을 한 거지만 노동 현장에 계신 부분은 이거를 매일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런 현실과 계속 맞닥뜨리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일상이죠. 네. 여기 사실 댓글로도 다우위즈님이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강제 노동도 아닌데 하셨고요. 동근이님도 쿠팡 물류센터 누가 납치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다 이런 지적도 하신 분도 계세요. 네네. 네. 뭐 그런데 아닌데. 네. 뭐 억지로 누가 떠밀어서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일하는 근로 환경이 좀 더 사람답게 인간답게 로봇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뭔가 조건이 좀 만족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이게 명확하지 않는 기준에 맞춘다는 게 사실 좀 불합리한 조건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 속도 왜냐하면 평균적인 뭐 이거의 처리 속도를 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사람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극한까지 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사용이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하는 내내 방송은 상시적으로 나옵니다. 속도를 체근하는 방송들은 속도 좀 올려주세요. 뭐 조금 속도 좀 끌어올려 주십시오. 지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멘트들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이제 웃긴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불살라 주세요.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지친 거 아는데 힘 좀 내실게요. 뭐 저도 이런 소리 하기 싫은데 사원님들 조금만 속도 좀 올려주세요. 막판 불살르고 가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저처럼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불러다가 이유 뭐 물어보는 거 있고. 네. 이제 노동자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도 해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PDA에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시간이 붙어 있었다. 알아서 보고 네가 얼마나 자리를 비웠는지 스스로 알렸다. 네가 알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UPH 속도 같은 거를 성적표처럼 카톡방에다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UPH 속도 옆에 붙어 있는 그 개인 식별 넘버가 핸드폰 010 뒤에 8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분들이 보면 서로 다 안 돼요. 누구 속도가 얼마만큼 안 나오고 뭐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거 다 안다는 거고. 근데 이제 네. 댓글로도 월드 뮤지카님이 UPH로 측정을 할 거면 건당 임금을 지급해야지. 이건 착취다. 왜냐하면 성과가 많이 나온 사람한테 그럼 돈을 많이 주던지. 네. 이게 뭐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계속 사람을 몰아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네. 뭐 여기 아무리 그래도 저건 사람을 너무 넣는다라는 지적도 좀 나오시고 스트레스가 너무 엄청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정신적인 압박이나 모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 드리고 딱 이 네네. 부분은 마무리 짓고 싶은데 네네. 이제 그 스트레이트 제 보도에서도 다뤘지만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실 묻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달마다 돌아오는 생리 때 그렇죠. 네네. 자주 가야 하고 여자 화장실 칸수도 적어가지고 가면 항상 줄을 서 있대요. 예. 이제
자주 가야 되는 데다가 오래 걸리는데 기다려야 되니까. 갔다 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차마 얘기하기가 진짜 남자 관리자한테 얘기하기가 정말 너무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은 나가기가 네. 싫다. 주변 여자 동료 노동자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인터뷰 때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진짜 이거는 저는 이제 느낄 수 없는 감정이지만 아 인권 침해죠. 되게 그렇겠다. 네. 아 근데 결국엔 자기는 말한대요. 그것도 오래되니까 단련이 돼가지고 그냥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과정까지 뭐 그런 그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좀 항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종종 저처럼 예. 이렇게 못 참고 왜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다가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대부분은 쉬쉬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쉬쉬하느냐?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일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쿠팡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이 노동시장 쉽게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으로 몰려든 일이 있거든. 네네.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지금 네.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꼭 물어봤어요. 주변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본인을 포함해서 그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 같냐라고 했는데 다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알바가 안 잡힌대요. 카페 알바했는데 어느 날 오늘 더 이상 카페 운영 못 하니까 그쵸. 그만둬라. 그만두고 또 영업 제한 때문에 사람도 줄이고 이러니까. 면세점 일하시는 분들, 여행 일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식당이 이제 빨리 닫으니까 밤에 새벽 근무로 일하러 오는 분들 계시고 뭐 약간 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 뭐 나이트클럽 임직원분들이 전부 다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가신다. 그만큼 절박한 거죠 지금 예, 상황이.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구조 간단히 설명드리면 쿠팡이 이 계약직을 채용할 때도 엄청 쪼개서 채용을 해요. 이제 우리가 24개월 계약직이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24개월을 어쨌든 만 24개월을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3개월만 채용을 해요. 처음에 초도 계약을 할 때는 3개월짜리 3개월. 계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3개월에 재계약이 연장이 되면 다음엔 9개월로 맺어줍니다. 이제 첫 관문에 통과했다 그거죠. 9개월에 마감을 되면 이제 1년이죠. 나머지 1년은 12개월로 한 번에 맺어주는 그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4개월을 한 번에 계약직으로 보장받지 못하니까 매 순간순간 그 회사 측에 의해서 계약 해지당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금방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3개월 만에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걸 나를 네. 입증하고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계약도 쪼개기로 굉장히. 네, 쪼개기 계약. 그래서 노동자분들이 대체로 연장이 별일 없는 한은 연장이 된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행여나 꼬투리가 잡혀서 연장이 안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 구조가 부천센터 같은 경우 구조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부천센터 요 제가 이 부분 꼭 말씀드렸는데 이제 쿠팡이 이제 그렇게 노동시장으로 밀려드는 사람들을 손쉽게 아주 활용을 잘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인력 구조에 대한 공개가 안 되는데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로 부천의 인력 구조가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봤더니 정규직이 2.6%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개월, 9개월, 12개월이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25%. 25%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 신청해서 하시는 일용직 분들이 70%. 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도합 비정규직이 이 피라미드의 밑바탕을 차면서 95%에 달한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고용이 걸려 있으니까. 고용 안정성이 네. 없으면 문제 제기하기 어렵죠. 노동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뭐 그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쿠팡에서 근무했던 고 장덕준 씨에 대한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오시죠. 정말 말 한마디 할 시간도 없이 정말 바쁩니다. 그건. 배송 마감 시간이 임박해 상황이 급할 땐 층과 층 사이를 오가면서 직접 상자 더미를 날라야 했습니다. 그 무게가 많게는 200kg에 달했다고 합니다. 파레트만 끌어도 처음에 비우듯이 끌었거든요. 그 형 근데 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걸 보면 스트레스랑 체력적으로 장난 아니다는 걸 느꼈어요. 장 씨가 여러 번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도 뽑아라고 계속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묵인이 된 거예요. 묵살이 된 거예요. 장 씨와 동료들은 열악한 자신들의 작업장을 세기말 7층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쿠팡의 노예라고도 했습니다.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 사모품 같다. 노예다 노예. 걔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예다. 그게 좀 불합리하면은 너네가 이야기를 해보라고. 저는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이야기를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고 장덕준 씨의 1년 6개월간의 근무 기록입니다. 새벽 근무를 일주일에 5일씩, 한 달 22일 근무는 기본. 7일 연속으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고된 업무 탓에 쿠팡에서 일한 1년 6개월 동안 키 176cm인 장 씨의 체중은 75kg에서 60kg으로 15kg이나 빠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요. 이 댓글로 PN캐럿님께서 이슈화를 꼭 해야 된다고. 왜냐면 쿠팡이 아무래도 좀 선두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다른 기업도 따라가지 않겠냐.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네.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지셔서. 네, 청바지 딱 비교한 거 보이잖아요. 같은 사람이 입은 청바지예요. 다른 그러니까요. 사람은 뭐 네, 남동생이나 네. 그게 아니라 깜짝 그 놀랐어요. 청바지가 그렇게 줄어든 거예요. 네. 네. 일단 장덕준 씨 28살 청년입니다. 죽었을 때. 이 청년이 죽은 게 제가 이제 취재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 청년의 죽음이. 네. 근데 이제 이 청년 말고도 또 있어요. 지금 최근 8개월 사이에 장덕준 씨가 사망한 대구 칠곡물류센터, 네. 그리고 동탄물류센터, 네. 그리고 인천물류센터에서 세 분이 최근 8개월 사이에 세 분이 잇따라 사망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 2분도 사망을 하셔가지고 통상 쿠팡 물류센터에서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망자는 현재까지 이제 통상 5명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분은 지금 그 장덕준 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쿠팡의 업무 연관성을 부인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장덕준 씨를 처음부터 인정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장덕준 씨도 네네. 처음에 지금 이제 뭐 사연 설명하면 좀 더 길어지겠지만 어쨌든 장덕준 씨 장덕준 씨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각종 주장들을 자사 그 뉴스 페이지에서 일일이 다 반박을 한 게 쿠팡이에요. 네. 이런 표현 가지고 얼마나 정말 아닙니다. 네. 좀 진짜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다치는 분도 많아요. 사망자가 네. 그렇게 있는가 하면 다치는 분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뽑아봤더니 네. 쿠팡 물류센터가 지금 100개까지 늘어났어요. 네. 그 이번에 상장한다고 이렇게 보고서 낸 거 보니까 네. 자기들이 쿠팡 물류센터를 27개에서 현재 100개까지 늘렸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걸 다 못 뽑아봤고 그 사망자 발생했던 동탄, 인천 칠곡에다가 그 대형 물류센터 중에 하나인 수도권 대형 물류센터 중에 하나인 덕평 물류센터까지 해서 4군데에서 119 출동 건수가 지난해 몇 건이나 총 되는가를 해서 합쳐봤더니 77건이에요. 77건이면 여기다가 이게 뭐냐면 닷새에 한 번꼴로 119가 그 쿠팡 그 4군데, 100군데도 아니에요. 4군데에 왔다 갔다 그 출동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사업장에는 자체의 의무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이제 안 부르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당히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도 이 정도 숫자가 나온 건 굉장히 저희도 숫자를 받아보고 놀랬고요. 네. 그리고 많이 다치니까 산재 신청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은 좀 과장이고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네. 2017년에 50건이었는데 지난해는 239건까지 신청이 많이 늘었어요. 네, 거의 5배까지. 5배, 네, 5배 늘어난 거죠. 자, 노동자들 어쨌든 자꾸 죽고 다친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자꾸만 죽는다, 자꾸만 다친다. 요거는 수치상으로 입증이 되는 상황인 거죠, 현재. 네. 상황이 이러면 사실은 지금 뭐 상장도 상장이지만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근데 쿠팡은 일관된 입장입니다. 법을 어긴 게 없다고 해요. 실제로 법을 어긴 게 없습니다. 이게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노동자분들이 쿠팡이 법을 준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이런 표현을 써주세요. 준수한다라고 지키는 기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저도 네. 동의하고 네.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멈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어떤 서비스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급속도로 도움이 되네. 확장을 했죠. 네. 그러니까 과거라고 해서 밤샘 노동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장덕준 씨처럼 1년 6개월을 거기서 새벽 근무를 하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매일같이 밤샘 노동을 하는 그 하나의 노동 영역이 새로 생긴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5시에 했는데 뭐 밤 12시가 돼서 너 1시간 오늘 좀 더 하고 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오후 7시쯤 출근을 해서 다음날 뭐 새벽 4, 5시까지 일하는 이걸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리고 날 밝을 때 잠잤다가 다시 출근하는 이런 노동의 영역이 새로 이제 창출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 창출됐다는 거는 기존의 이제 법망이나 이런 것들이 규제를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없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정치권이든 또 쿠팡 기업 자체든 어떻게든 좀 개선책을 머리를 모아서 좀 찾아야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고 다치는 일이 없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뭔가 마음을 모아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필요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변을 토해 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동경 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산책할 시간입니다. 네. 빨리 가겠습니다. 네. 3분 카레가 조금 아니 이번 주 다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저한테 5분 이상 남겨주질 않았는데. 열변을 토하셨잖아요. 아 근데 진짜 보고 있는데 마음이 그 아까 이동경 기자 사실은 낮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20분을 어떻게 채울지 막막하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시간을 거의 꽉 채워서 넘겼죠. 네, 평소 시간보다. 중요한 이슈니까요. 네, 중요한 이슈입니다. 유재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만 살짝 띄워주세요. 네,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가 오늘 영찰이 버려져가지고 떼주세요. 예. 바닥에서 함께하고 있는 김민호 김민호 아나운서 아나운서. 영찰이 버려졌습니다. 네. 오늘 네. 자리 살짝 이렇게 비우면 안 되거든요 원래. 네.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하식이 있었어요 오늘. 네. 안동에서 공장에서 이천 물류센터까지 갔고 내일 새벽에는 이제 보건소까지 간다고 네, 해요. 그래서 모레 9시에 접종을 시작할 것 같아요. 접종 1호 대상자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나 그 입소하신 분 중에 네. 65세 미만 되시는 분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신규 확진자가 440명이 나왔어요. 어제보다 좀 늘었죠? 그렇죠. 어제 그러니까요. 300명 어제 몇 명인지 아세요? 어제요? 네. 아,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면 300명대였죠. 예. 300명대 중반이었죠. 깜짝 놀랐네. 300명대였습니다. 네. 그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 이동량이 늘고 있는데 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전주보다 지난주에 한 17% 정도 늘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건데. 아무래도 좀 그동안 또 많이 참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어쩔 수 피로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금요일에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권 달라고 하는 아까 의협 얘기 하셨는데 네. 과연 의협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면허 관료를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면허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네. 과연 가능할지 저희가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네. 자, 오늘 이 뉴스가 굉장히 핫하게 인터넷 개설하는데 보셨는데 네. 타이거 우즈 영상 한번 볼게요. 저기 이제 타이거 우즈가 한 차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근데 네. 앞에 다 이렇게 찔러졌는데 현대 제네시스 GV80이죠. 제네시스였고 그다음에 타이거 우즈가 또 다리를 많이 다쳐가지고 네. 이게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또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 저 차가 이제 지난주에 그 제네시스 그 대회에서 이제 받은 건데 네네. 근데 오늘 기사를 봤더니 안에는 멀쩡했대요. 그래서 진짜 기적적으로 네, 살아난 그러니까 조금 그 상황에서 뭐 안 좋을 수도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차 안에는 상당히 멀쩡하다고 그래요. 앞에만 찌그러져 있고. 다행이네요. 네. 네. 근데 뭐 이제 응급수술 받고 회복 중이라는데 그렇죠. 네, 무탈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근데 차에 대한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검색 순위에 현대자동차 GV80이 올라왔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중앙 브레이크를 들이받고 이제 굴른 거기 때문에 뭐 차의 결함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차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해준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많이 사고가 나는 지역이라고 현지 그렇죠. 경찰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사진 한 장에 5만 원의 수상한 알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 얼굴이 안 보이는 상반신을 찍어서 보내면 5만 원 주겠다고 이렇게 톡이 온다는 거예요. 오. 근데 돈을 안 주고 계속 그 노출이 좀 심한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해서 보내면 사진을 지인들한테 퍼뜨릴 테니까 돈 달라고 해요. 아, 그래서 역으로. 그래서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뭐 그 100만 원 이렇게 뜯기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분 노재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막이라도 좀 띄워서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 한번. 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네. 네, 주택 공급 오늘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신생아 30만 명 공개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대학의 위기인데 오늘 저희 집중 취재했고 양심적 병역법에 대한 첫 아, 네. 인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소식은 데스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김민호 아나운서와 다시 돌아옵니다. 예. 이동경 기자는 남겨주시길. 당분간 못 나오도록 3분밖에 안 줬기 때문에. 네. 예.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